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지난 시간에 태백 8편 2장을 하다가 뒷문장을 마치지 못하고 해서 이번 시간에 거기 이어서 8-2의 2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자 도거 친이면 즉 민이 흥어인하고 고구를 불유면 즉 민이 불투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자가 도거친이면 했는데 우선 이 군자라는 단어는 앞에서도 논어에 많이 나왔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그 환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군자는 기본적으로 덕하고 위를 같이 가진 사람입니다. 덕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개인의 인격입니다. 내 덕성, 도덕성 하는 그 인격과 관련된 개념이고, 위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영향력입니다. 내 지위가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나의 영향력의 크기가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덕과 지위는 내 개인의 인격의 정도와 내가 발휘할 수 있는 사회적 영향력의 정도를 나타내주는 개념인데, 군자는 저 두 가지가 다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또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저 두 가지를 다 겸비한 사람을 온전한 의미의 이제 군자라고 하지만, 이제 글 속에 등장하는 군자는 그 두 가지가 다 겸비된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덕만 가지고 군자를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지위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문장 안에서 확인을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개인의 인격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건 덕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지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 그러면 애당초 온전한 의미의 군자라는 개념이 덕과 위를 같이 겸비한 인물로 이야기를 한다는 의도를 본의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개인적으로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면, 학식과 덕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사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마땅하다.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고, 또 반대로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영향력이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 걸맞는, 그 영향력에 걸맞는 덕성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군자라는 개념이. 그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겠습니다. 이 군자가 도거친이면 했는데, 이 친자는 어버이 친이라고도 하지만 어버이의 연장으로서 어버이와 관계된 사람들, 그러니까 내 부모와 관계된 사람들, 특히 이제 주나라 시대에는 동양에서는 이제 이 종법제도라는 게 이제 종법제라는 게 있어서, 종법제는 부계 중심의 질서 체계입니다. 아버지를 기준으로 하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외척이 있지만 외가 쪽에 친척들이 있기도 하지만 친 그러면 이제 부계 그 씨족 집단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넓은 의미로 친척이라는 뜻이 돼요. 친척. 그렇게 이제 혈연적인 친척도 있기도 하지만, 혈연적인 친척이라는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이제 더 넓게 가면 나하고 친근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일반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이제
타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그게 어버이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그 친족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넓은 의미의 친지라고 하는 의미의 친인지 그런 것들도 그 염두에 두시고 글을 보셔야 돼요. 친에게 돈독하면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친족 집단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친에게 돈독하면 그러면 즉 민이 흥어인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민이라는 그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등장을 한 걸로 봤을 때 이 군자는 지위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예,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조건절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민들이 이렇게 반응할 거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자, 그런데 이게 그냥 쉽게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군자가 친척들에게 돈독하게 화목하고 돈독하게 정을 나누고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면 그러면 백성들이 인에 대해서 흥기할 거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잘하면 이렇게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할 거다. 이렇게 이제 문장은 되어 있어요. 그 말이 맞는 말인데 이제 이 문장을 이해를 하려면 우선 이 흥자도 이해를 해야 되고요. 인자도 이해를 해야 돼요. 인에 흥기한다가 뭔 말이냐. 이걸 이해를 해야 된다고요. 이 인이라는 거는요. 인이라는 건 애인이에요. 타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타인을 사랑한다라는 말도 우리가 다 이해하는 것처럼 느끼지만 이해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우리들 스스로가. 근데 타인을 사랑한다는 게 뭘 필요로 하느냐? 그러면 극기를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남에게 내가 뭐 어딘가에 막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희생이 되고 막 그랬다. 그러면 내가 거기에 1,000원이라도 10,000원이라도 내가 기부를 이렇게 원조 뭐라도 거기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렇게 이제 돈을 내고 싶다. 그러면 그게 이제 애인 아닙니까? 근데 그 애인이라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내 돈이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돈을 내놓는다는 게. 그러니까 내가 써야 할 1,000원 몫을 혹은 10,000원 몫을 내가 안 쓰고 거기다가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극기라는 게 내가 쓰고 싶은 그 생각을 내가 극복하는 것이죠. 그리고 타인에게 그것을 가도록 하는 겁니다. 내가 앉고 싶은 자리, 나도 피곤해서 다리가 아픈데 나도 그 자리에 앉고 싶은데 어르신이 타셔서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분에게 내 자리를 양보했다. 그 어르신에 대한 사랑이지만 결국 내가 앉고 싶은 그 심리를 내가 극복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각자 개인으로 있지만 이 개인들이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니까 세상을 이루고 살아가니까 이게 서로 소통이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너한테 도움을 줄 때도 있고 너도 나에게 도움을 줄 때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서로 도움을 주고 받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지 이 개인이 자기 혼자만 살 수는 없는 거죠. 백성들이 서로 간에 그렇게 살아야지 라는 거를 누가 가장 원하겠냐면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백성들이 서로 간에 그렇게 사이좋게 나누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라고 통치자들은 다 원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인에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보자 하고 불끈 일어나는 게 흥이에요. 그런 분위기죠.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게 흥입니다. 백성들이 인에 흥기한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이걸 이제
통치자들이 바랄 텐데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군자가 도거친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군자가 도거친을 하면 이런 거니까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군자가 자기 친척들 잘 챙기면 어떻게 백성들이 이렇게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일부 유학이나 공자의 사상을 계승한 유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전부 지 가족들만 챙기고 막 가족 중심적이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일부만 보면, 부분적으로만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이제 서당에서 논어를 배우기 전에, 우리가 읽고 있는 논어를 배우기 전에 대학 같은 거를 보면, 대학에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하는 그 8조목이 있죠.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그런데 그 치국 평천하, 나라를 잘 다스리고 온 세상을 평등 균평하게 만든다 하는 치국 평천하장에 가면 요 얘기를 해요. 요런 취지의 이야기를 한다고요. 자기 자식을 사랑해야 되고 자기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고 군자가 임금이 치국 평천하를 할 그 사람이. 근데 그렇게 하면 백성들이 막 우리도 효도해보자고 하고 우리도 아이들을 사랑하자고 하고 막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서. 근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요. 머리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사랑해야지 이래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내 자식 말고 다 남의 자식들도 많아요. 근데 내가 그 남의 자식 하나하나를 다 가서 케어해 줄 수는 없어요. 아무리 임금이라도. 그런데 임금에게 필요하면 이제 그러면 뭐가 여기서 요구되냐? 그러면 내가 내 자식을 몹시 예뻐하면, 사랑하면, 그래서 자식한테 이런 것도 해주고 싶고 저런 것도 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내가 하면, 그 다음에 그 생각이 어떻게 옮겨가게 될 거냐면 저 사람도 제 자식에게 그러고 싶겠다는 걸 내가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걸 못 해주면. 자, 그러면 이제 통치자는 뭘 해야 되냐면 내가 그 아이들 하나하나를 가서 뭘 해주는 게 아니라 그 부모가 자기 자식들한테 그걸 해줄 수 있는 조건을 내가 통치자로서 해줘야 되겠다. 이게 평천하라고요. 평천하라고. 평천하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런 얘기들을 하죠. 그게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귀에다 대고 막 네 자식을 사랑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방문을 해가지고 막 부호 물품을 나눠주면서 이거 가지고 네 자식 케어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천하가. 치국 평천하가. 그러니까 이게 내가 내 친척들하고 돈독하게 잘 지내면 그러면 이 사람들도 자기 친척들하고 자기 이웃들하고 그렇게 잘 지내는 게 참 좋다는 것을 나를 통해서 확인하면서 그러고 싶다는 생각들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에게 그럴 수 있는 이제 여건을 조성해 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해보자고 일어나게 될 거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그냥 내 뭐 일가 친척들 불러가지고 막 이렇게 잘해주고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우리들도 막 그래보자 이런 아주 단순적인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런 맥락들이 이 안에는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구를 부르면 즉 민이 불툰이라 그랬죠. 고구를 부류. 이 고구는 둘 다 옛 고 옛 구자예요. 나쁘게 말하면 구닥다리들입니다. 고나 구가 다. 근데 그 오래된 것들이 어찌 생각하면 인간 관계에서도 이제는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어느 시점까지 저 사람이 나한테 필요했는데 이제는 나하고 내가 저 사람 없어도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많이 생겼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이제 더 이상은 내가 뭐 가까이 해봐야 별로 내게 도움이 될 것도 없을 것 같고, 이제 그러면 버립니다. 근데 이 고구가 지금의 시점에서 그 사람이 고구이지만 이제 잘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지금 내가 저 사람이 필요 없고 이 사람들만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도 언젠가는 고구가 또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다 그러면 새 친구들이다 그러면 이 새 친구들하고 나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내가 옛 친구를 버렸다. 그럴 때 새 친구들이 이제 이 상황을 보면 아, 저 사람을 버리고 우리를 더 친하게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으나 또 다른 편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저 사람을 그때 저 사람들이 없었으면 자기가 아무것도 못했을 텐데 저 사람들 덕을 입어서 자기가 이렇게 대놓고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고 저 사람들을 버리면 우리들도 언젠가 버릴 거다 이 사람은.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전부 불신이에요. 이제 불신. 군자가 오래된 사람을 함께한 시간이 오래된 사람들을 고구라는 게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거를 버리면 그러면 이제 그것이 저 위에서부터 그런 분위기들이 이제 막 쌓이면 내리 이제 그런 것들이 사회적 분위기가 되어서 백성들이 투해진다는 거예요. 저 투자라는 것이 야박하다, 각박하다라는 뜻도 있고 도둑질한다는 뜻도 있고 그러니까 저 투자가 그냥 이제 주석 같은 데서는 박자, 이 얇을 박자로 해석을 합니다만 이게 도적질하다라는 도자로 해석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문장에 따라서 저런 어떤 박자로 해석을 할 때도 있고 도자로 해석을 할 때도 있고 그러는데 저게 그래서 우리말로 한마디로 말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 뉘앙스가 사람들이 좀 얍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를 못 믿고 되게 깍쟁이가 되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고구를 버리지 않으면 그러면 백성들이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도층이에요. 영향력을 가진 자라고요. 저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그리고 그 자신이 통치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영향력을 끼치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들을 하게 될 거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저 뒤쪽에 가면 또 나옵니다. 공자가 그 얘기를 또 해요. 그래서 저 뒤에 가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제 주공이 했다는 말로 공자가 인용을 하는데 아까 지난 시간에 주공 말씀을 드렸는데 그 주공이 자기 아들에게 가르침을 주면서 했던 말이 불이기친하라. 그 친한 친척들을 친한이들을 이 자가 느슨할 이자입니다. 해이하다라는 이자에 해이하다 할 때 이 이자를 써요. 해이해진다 그럴 때. 그러니까 긴장감이 풀리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고 편하게 생각하면 챙길 거 안 챙기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느슨해지는 거거든요. 이제 이건 친척 얘기는 아닙니다만 결혼하기 전에는 막 다 해줄 것처럼 막 바짝 긴장해가지고 저 사람이 나하고 결혼 안 하면 어떡할까 해가지고 막 뭐든지 다 해줄 것처럼 이제 했는데 이제 결혼 딱 하고 나면 이제 내 손 안에 들어왔다 싶으면 이제 뭐 안 하고 막 말하자면 그런 게 이해예요. 예, 그래서 이 친이 이제 친척이 될 수도 있고 친지들이 될 수도 있고 뭐 친한 사람들이 될 수도 있는데
특히 이제 친척에 이제 포커스가 여기는 이제 고구가 따로 나오니까 친척에 포커스를 맞추면 친하다고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구를 부류라는 말과 관련해서는 같은 문장 안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고구가 무대고, 대고라는 것은 큰 사유, 대단한 사유가 없으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절대로 내가 같이 갈 수가 없겠다, 함께 할 수가 없겠다 라고 생각이 들 만큼의 큰 어떤 병고, 사고, 사유가 없으면 그러면 불기, 버리지 않아야 된다. 불기야 라는 말을 해요. 여기는 이제 유자를 썼지만 여기는 기자를 써서 이게 유기거든요. 유기. 버린다. 내다 버린다. 그러니까 고구를 부류라는 말이 저게 그냥 어떤 일이 있어도 버리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예, 정말로 함께 할 수 없는 이유가 고구한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버려야 하겠지만 그런 게 아니면, 그러니까 여기에 큰이라는 이 수식어를 단 것은 그냥 웬만한 거면 막 아주 자잘한 이유를 핑계를 대가지고 너하고는 같이 못 가겠다 이러지는 말고, 정말 큰, 누가 봐도 이게 같이 갈 수가 없는 정도의 이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다. 이제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버려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면 버리지 말라. 이제 이런 이야기가 뒤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여기도 태백 편에도 나오지만 다음 편에도 나온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